본사를 선택을 할 때 최소 가맹점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 입지가 A급 상권이라는 말을 믿고 덜컥 임대차 계약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셨다가 적자만 떠안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은 일부 승소하기는 했지만 본사 본부장의 말바꾸기로 소송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피고는 가맹본부이고 의뢰인은 2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1호 가맹점주셨습니다. 은행원이셨던 의뢰인은 무인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부업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을 결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냉동 설비, 간판 등 공사에 관한 공사 금액으로 5,200만 원으로 한 설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가입비 등은 면제 조건으로 전액 지급을 완료하셨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의뢰인은 본사 계약 담당자였던 이 본부장은 본사 부평 직영점 1 매출이 50에서 70만 원이다. 이 자리는 A급 상권지고 항아리 상권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자리다 라고 주장을 해서 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본사 상권보다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매출 100만 원은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항아리 상권이 무엇인가요? 이 항아리 상권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의 상권이 한정이 돼서 더 이상 팽창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 역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을 의미합니다. 실제 운영 결과는 어땠나요? 점주님은 일매출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매장 임대료만 363만 원에 관리비를 포함하면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곳이었는데요. 재료비는커녕 임대료 관리비도 내기 힘든 심각한 적자였습니다. 본사 계약 담당자가 일매출 100만 원은 나온다 라고 했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법정 공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체결 담당자였던 이 땡땡 본부장을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진술을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교묘하게 이 답변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긴 하지만 저도 신문을 하면서 좀 욱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진술 부분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 신문을 잘 맞춰서 일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은 이제 부업으로 소득을 좀 더 높여보고자 열심히 모았던 돈으로 또 창업을 하셨던 건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맹 1호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맹 1호점이라는 거는 이 브랜드로 성공한 점주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 여부의 중요한 정보는 남아있는 직영점이겠죠. 직영점이 매출이 어떤지, 수익 구조가 어떤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약 체결 여부에 좀 직결되는 좀 중요한 정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영점 매출을 오픈을 해서 보여줬던 사안이 아니에요. 저희가 소송 중에 일매출 50에서 70만 원이라고 했던 그 직영점 매출에 대해서 문서대출 명령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사 담당자의 말이 거짓이었던 거죠. 하지만 계약 체결 전에 당연히 담당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계약을 하셨다가 큰 피해를 입으셨던 경우입니다. 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지는 않아요. 가맹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별개잖아요. 임대인이 그건 너희 사정이지 어쨌든 임대료는 내야 돼 라고 했었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종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임대료 관리비를 내면서 피해가 더 커졌던 부분입니다. 본사를 선택을 할 때 최소 가맹점이 30군데 이상인 곳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계약 체결 여부에 신중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